자, 폴라리스 세어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이슈가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바닥 같은데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물론 이 정도면 깨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걸릴 거야. 저도 여기서 샀다가 손절했어요. 앞에 손절했어요. 이때 손절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왔고 앞으로도 관심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주봉에서 5주선 돌파한다든가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해주면 빨리 회복해 줄 것 같아. 전기차 쪽이라. 자, 요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도 여기서 물린 거거든요. 여기서 손절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자리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이런 데는 2, 3년 걸려, 3, 4년 걸려. 여기는 한두 달에 빠져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자, PHA를 보겠습니다. PHA가 월봉에서 좀 애매한데 좀 좋아요. 왜 좋냐면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꽤 오랫동안 잘 지켜준 친구거든요. 즉,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을 지켜주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저점이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잖아. 그죠? 높아지죠. 우상향이죠. 우상향인데 5개월 선을 돌파해주면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과 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돌려주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돌려주고 있고 주봉을 봐도 역시나 20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번 주 종가상, 오늘 금요일 종가상 20주선을 뚫고 다음 주에 안 찾겠다. 빵 때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떠나고 나서 갑자기 전기차 저쪽을 하면서 요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요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자, 자비스를 봅니다. 자비스를 봤더니 월봉에서 역시나 아직은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자 우리가 하나 광명전기를 보고 갈게요. 광명전기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그죠? 예전에 뭔 행동을 했냐? 지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가만히 보니까 주봉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 이 행동을 하나 했어요.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죠. 이렇게 딱 지켜주고 나가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는데 그죠? 이렇게 안 깨고 있고 그죠? 안 깨고 있고 이렇게 또 다시 안 깨면서 이때 한번 밀렸거든요. 쫙 밀렸어요. 이렇게 그냥 밀렸다가 안 깨면서 확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다가 자비스도 주봉에서 보게 되면 깨지 않아야 될 중기적인 자리인 20주선을 딱딱 안 깨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고 아주 좋으신 분이 들어와서 잠깐 숨길게요. 굉장히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잠깐 자르겠습니다. 자, 자비스 같이 이렇게 주봉에서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순간 빵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 이쁘죠.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고 자비스의 상황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센트럴 모텍은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전 바닥을 깬다거나 하면 더 밀릴 수 있어.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전기차 좋다는데 왜 내가 센트럴 모텍이 뭐가 나빠? 그게 아니고 센트럴 모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안 좋다는 얘기죠.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그죠? 우하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 돌파 또는 20주선 돌파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절대 패스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저요? 자, 모트렉스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본인 인격도 있는 건데.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모트렉스가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근데 이 무상증자는 저는 그래요. 무상증자가 보통 보면 호재로 그러니까 순간 호재 정도로 생각해서 확 뛸 수는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적이죠. 악재죠.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원래 50주였어. 50주. 시장에서 유통한 물량 50주였어. 근데 무상증자인데 1대1. 그럼 2배로 늘어나겠죠. 100주가 되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불편하고 유통 물량은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악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한 회사를 보면 특히 무상증자를 한 회사를 보면 순간 무상증자 이슈로 뛰거든요. 근데
HLB, 뭐죠, 그거? 노터스는 1대 8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린 거긴 한 건데, 나중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가 떠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받아요, 무상증자. 안 받아는. 안 받고 그냥 다 팔아요. 수익 보고서. 무상증자 이슈도 이렇게 날아가요. 뭐 상한가까지. 그럼 팔고, 나중에 무상증자 이게 소멸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노트렉스는 지금은 좀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좋다기보다는 굳이 매도하고 싶으면 일봉에서 5일선 안깨는 들고 가는 거고, 이해하셨죠? 혹시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5일선 안깨면 들고 가는 거고, 5일선 깨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또 5일선도 안 깼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따 전기차 충전 한번 볼 거예요. LG 헬로비전 흐름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아진산업은 쨍쨍하죠? 추세 엄청 좋아요, 지금. 지금 잘 살아있어요. 아진산업이 잘 살아있는데, 월봉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 매물대야, 여기가. 얘만 뚫어주면 좋아요, 얘만. 얘만 뚫어주면 좋은데, 얘를 못 뚫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심하게 밀리는데 밀리는데, 일단 주봉에서도 안 밀려요. 주봉에서, 여기 안 깨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편곡점이야. 여기 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제 종목도 심심해요, 오늘은. 자,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만 안 깨면 빵 때릴 수 있어요. 일단 바이님 후반장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일봉을 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일봉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지, 이 친구가 많은 걸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일봉에서 많은 걸 결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제 물론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봉이 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 단타인데, 우리 같이 스윙을 하거나 그리고 좀 시장을 좀 길게 크게 보는 스타일들은 절대 저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봉이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진산업 어쨌거나 괜찮아요. 월봉의 추세 잘 타. 이거 우상향이라고, 우상향. 그죠? 이 아진산업은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오든 안 오든 뭐 이런 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추세가 원체 좋아서 아진산업 깔끔하고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도 사실은 백에 대한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라 못 건드리는 건데, 지금 못 사도 어차피 이렇게 돌파, 안착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요때 사시면 돼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리스크가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5주선, 20주선도 못 돌려놨죠. 이런 자리를 돌려놔야 돼요. 이런 자리 돌려놓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 자, 일봉에서도 역시나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우부품을 볼 건데, 대우부품도 마찬가지로 깔끔해요. 괜찮아요. 월봉에서 가장 뚫어줘야 될, 즉 5개월선 돌파 안착.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 대우부품이 장기적인 지표가 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봉을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전기처럼, 자비스처럼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을 아예 안 깨고 있어요. 물론 한번 흔들리긴 했어도, 나스닥 시장 무너졌을 때요. 미국장님 어서 오세요. 따라서 앞으로 역시나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봉을 봐도 역시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돼요. 계속. 제가 계속 뒤다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시장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현대기아에서 밀어붙이는 게 뭔데? 전기차잖아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우리는 산업계, 경제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기간도 좀 엄청 길죠. 그러니까 대우부품도 사고를 치면 굉장히 크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부품 위치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자, 대유에이텍은 추세가 깨졌어요. 깨졌어요.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봉에서도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대바닥일지 아닐지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조정과 돌파, 안착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하고 봅니다. 일봉에서도 들어갈 타이밍이 없죠, 별로. 아직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간적이 짧아서 그래요. 대우부품처럼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짧다 보니까 아직은 변동이 심한 거예요. 자, 오신 시스템을 봅니다. 이 친구도 이쁜데 단지 보초병 쓸 수가 있어. 자,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죠. 대바닥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관종에 넣어놔요. 자, 주봉에서 너무 추세 깨져 있죠. 이게 추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사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한 게 아니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 아직은 들어가기 힘들고, 특히 금방 HLB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기른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유의미한 이런 정도 거래량은 싹 잡아먹는 유의미한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급이 개선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대원화성을 볼게요. 대원화성은 이제 조금 애매해졌는데 한번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신에 의식결선 가격이 3,040원이거든요. 요거만 안 깨면 돼요. 3,040원만 안 깨면 빵 때릴 수 있습니다. 거기가 매수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주선이죠. 이런 자리 안 깨면 돼요. 깼다. 바로 손절해야 돼요. 바로 손절.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우하향하는 중이기 때문에 순간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나면 사면 돼요. 근데 저는 안 살 거고 우리 멤버님들도 제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사지 말라고 이게 한 번도 제가 대원에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급등할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 리스크는 피해 가자고요.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리스크가 먼저예요. 자, 에코캡도 대장주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사지 말라고 그러냐? 많이 올랐잖아. 급등할 수는 있는데 빠르긴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사지 말라고 그러면 높아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먼저예요. 자, 동구가렌에서도 1,000원짜리가 7,000원 갔는데 이 친구도 여기 5개월선 시켜서만 이렇게 빵 때려요. 여기가 기준선인 거예요. 상황이 좋은 거고. 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차피 여기가 변곡제 가장 하냐 저항선이에요. 여기를 뚫어주면 상한가를 갖고 가고 못 뚫으면 못 가요. 자, 일본 이런 자리들이 되니까 이런 친구 쫓아가 사지 말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선 돌파 때 안착하면 사면 되고 원래 여기가 살 자리 여기서부터 쓰면 많은 거예요. 쫓아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유AP를 봅니다. 대유AP를 봤더니 어제부터 흐름이 좋죠. 자, 월봉에서 봐도 역시나 여기서 잘 지켜주고 있죠.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신 시스템이나 이런 친구가 틀린 거예요. 우신 시스템은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그죠? 대유AP는 어때요? 우하향하다가 멈췄죠. 우하향하다가 멈추고 기간 조정 거치고 추세 전환 턴해놓고 조정 온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즉 우리 산업하고 이 친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차트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산업은 우하향하고 있다가 지금 조정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조정까지 끝내놓은 거죠. 따라서 사면 여기서 사야죠. 어디서 사냐? 주봉에서 왔을 때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 해놨을 때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 야, 니들 뭐냐? 세력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20주선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봤더니 아주 깔끔해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 자, 이게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도 엄청나. 근데 대량 거래 하나가 들어와 있네.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돼. 이 친구를. 왜 그러냐? 이 친구가 사고를 칠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눌림 목적은 사야지. 여기서. 일봉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세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차트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주 좋은 패턴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대동금속이에요. 자, 우리는 대동금속을 내가 왜 좋게 봤냐? 똑같은 거예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죠. 이렇게 빵빵 터지잖아요. 이 친구가 날아갈 확률이 90%예요. 다 날아갔어요, 지금. 아, 대박 났어요, 대박. 엄청나게 날아갔죠, 그죠? 쫙 날아갔어요, 그죠? 이렇게 쫙 날아갔어. 야, 여기서 샀어. 수익률이 얼마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 샀어요.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유AP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안 날지 모르지만,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20주선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대량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엄청난 애가 들어온 거죠? 자, 이 친구가 대동금속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 올라갈 거지롱. 그러니까 눌림 목적 갈 때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만약에 날아가면 일단 떴다. 일단 20개선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거 갖고 떨어진 거예요. 저번 달에. 뚫어주겠다.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7,700원을 가게 되고 빵 들어오면 최고점 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 전기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래량들은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음지 세력들이지. 어쨌건 보는 거고. 자, 네오트를 봅니다. 네오트도 상당히 좋아요. 2,000원짜리가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20주선만 안 깨면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대유AP만큼 좋은 차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고 좋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돼요. 이런데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대유AP는 손절 안 해도 돼요. 대유AP는 모아가면 되는데 네오우트는 손절해야 돼요. 20개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깼을 때 세원처럼 폴라리스 세원처럼 제가 이 친구를 2번 실패했는데
20개월선이 이렇게 가파를 때 못 팔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와요. 20개월선이 가파를 때 못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오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20개월선을 깼다. 그럼 무너지는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대유의 평은 틀린 거니까 20개월선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백만성님 심심해요. 오늘 저도 심심하네요, 그죠? 원래 보통 제가 사면 웬만하면 변 걸리고 난리 나거든요. 어제 그 GNC 에너지처럼. 오늘 조용하네. 뭐 후반전 봐야죠, 뭐. 어쨌거나 상심불에, 안 그래도 아까 게시판에 올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심심한데요. 이랬는데, 뭐 또 너무 심심한 거 잘 버텨야죠, 그죠? 자, 상심 브레이크를 봅니다. 이쁘죠? 이쁜 친구예요. 뭐 이제 바닥이고,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 선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주봉에서도 기본적으로 20주 안 깨고, 요거 5주 안 깨고 있는데, 요거 깨면 심하게 밀려요.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일단 잘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역시 그냥 괜찮죠? 그죠? 그냥 괜찮고, 기본적으로 21선도 깨지 않고 있는데, 단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근간에 들어온 거래량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량 정도는 압도적으로 잡아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이때 몇 프로 갔냐면, 한 15% 갔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바이든 대통령 온다거나, 왔다 떠났다거나 그럴 때 먼 이슈가 뜨면서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나 차트가 나쁘지 않은 거고, S&T 모티브도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거죠. 그죠? 바닥에서 돌아나가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53,000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53,000원까지는 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이번 주에 종가되게 지켜줘야 돼. 꼴이 나는데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올라가시고, 깨게 되면 또 추세 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100점 만점은 아닌데 나빠 보이진 않고, 자, 성차모토텍이 한번 급등했다 왔죠. 이 친구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게 떠서 그린데 그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 날라간 거고, 일단 20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8,666원이에요. 아직은 위에 있어요. 20선 깰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파해주면 확 날아가고, 못 돌파해주면 5선까지 밀려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봤더니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이쁘죠. 60선 못 돌파해줬다 오늘. 만약에 그러면 밀리니까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되고, 돌파해주면 다음 주에 안착하고 또 날아가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봐도 역시 이제 대항거래 들어왔죠. 드디어 들어왔어요. 원래 일찍 들어갔으면 보초병 사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엄청 긴 친구가 이제 대량거래 터졌죠. 이 친구는 만약에 눌러주잖아요. 조정주잖아? 웬만하면 사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신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이대로 날아가도 역시나 60선 이에 사면 돼요. 나쁘지 않은 친구죠. 자, KBI 메탈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 친구 월봉에서 일단은 단단하게 20개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까지도 급등할 정도로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앞으로도 20개선만 안 깨도 되기 때문에, 여기 꼴이 다른 거 신기하지 않아요? 딱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있었고, 자, 주봉을 봐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6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데 이 친구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거고,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가 매수 타이밍이죠. 시가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KBI 메탈 아직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보고, 하신전공도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이뻐요. 근데 20개선 가파르니까 깨면 안 돼요. 이렇게 20개선 기준으로 괜찮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번 주에 20선 지켜줬다.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20주선 기준으로 칼등 하셔야 되고, 자, 일봉에서 전 나쁘지 않죠. 앞에 이렇게 대량거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매집봉이거든요. 이게 전 이거 매집봉이라고 생각해. 색깔은 상관없어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하신전공도 우리가 앞으로 꼼꼼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자, 동원금속입니다. 동원금속이 월봉에서 추세 이쁘죠. 잘 살아있는 거예요. 원오빠님 어서오세요. 잘 살아있고, 앞으로도 2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들은 잘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쁘죠.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떠도. 단지 이제 1,000원짜리 이하서 올라왔거나, 좀 재무가 좀 불안하긴 한데, 재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 싫지 말고 아주 깔끔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빵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 가끔 빵 날아가요. 이렇게. 이날도 18%, 며칠 전에도 4%, 또 며칠 전에 12% 갔다 왔거든요. 또 이게 오늘도 또 그랬네. 오늘도 이 친구 참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세력들밖에 없습니다. 즉 세력분들이 관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긴 꼬리,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력 아저씨들. 세력 형님들인지 아저씨들인지 삼촌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깔끔하고 좋은 거고. 자, 태양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저는 만약에 돈 있으면 이 친구를 꾸준히 사먹을 것 같아요. 이거 어때, 그죠? 자,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이준영님 어서 오세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추세가 괜찮은 거예요. 단지 20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긴 해도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게 박스권 하단이죠. 우리 이건 깨면 많이 무너져요. 그럼 그때는 이거 비중 줄일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 샀다면 비중 안 줄일 것 같아요. 바닥 탈 것 같아.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있었는데 누군가 빵 때렸고,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당연히 테슬라 관련주자, 전기차 관련주예요. 자동차 부품 중에 볼트는 이 친구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1위란 얘기, 1위.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금속도 나쁘지 않아요. 자, 동원금속은, 대동금속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크게 먹고 나온 친구인데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죠? 애매해서, 요렇게 이제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 그죠? 이렇게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서도 60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단, 60주선을 깨게 되면 칼손절해야 돼요. 칼손절해야 되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수한다고 할 때 그날 마감 다 가서 그 가격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살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사요. 자, 예를 들면 KTIS 같은 경우에 KTIS를 매수했잖아요. 제가 왜 매수했냐면 월봉에서 일단 위치가 낮죠. 낮은 거 확인했고, 주봉에서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요렇게 60도 근처에 있었어요. 뚫느냐 안 뚫느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봉에서 좀 쉬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있더라고. 여기. 그래서 산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사서 시초가에 산 거야. 시초가에 샀으니까 수익권이 컸는데 다시 제자리로 생겼어요. 지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저는 종목 살 때 한 번에 안 산다고 그랬죠. 꾸준히 사요, 그 종목을. 그래서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살 거니까 한 번에 너무 몰빵 투자만 안 하면 꾸준히 살 거라 언제 사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월봉 낮은 데 사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사요. 크게 딱 사는 자리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계속 사니까 요번 달도 사고 물리면 다음 달도 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 근처면 웬만하면 전 사요. 성창호투텍은 사실은 이런 데가 다 살 자리였죠, 이날이. 근데 왜 못 사냐? 아직 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사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산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꾸준히. BY 파워가 떨어지든 말든 좀 더 사면 되지. 그거 더 사는 편이에요. 모나리자가 올라갈 때 제가 수익이 좋았거든요. 15%가 그랬었어요. 15%인가 몇 프로인가. 근데 지금 손실 꺼놨어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 또 사요. 편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월봉 바닥이니까. 월봉 고점에서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되냐면,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이런 데 사거든요.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또 왜 이렇게 사야 자주? 맨날 사. 그래서 제가 분할로 모아가지고, 어디서 모아가냐?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일 때. 그냥 빵 때렸다. 수익이 엄청 커져요. 우하향일 때는 사면 살수록 손실이 크지만, 우상향일 때는 평단가는 높아져도 사면 살수록 수익이 커요. 그래서 요런 거를 분할 매수라고 하고 요런 걸 악성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무 때나 사면 되는데 월봉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돼요. 현대두산인프라 같은 친구를 한 방에 사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 우수MS가 어제 급등했다가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우수MS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선을 맞았죠. 그죠? 20개선을 맞으면 안 돼요. 20개선을 맞으면 주식이 좀 밀릴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20개선을 맞으니까 다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오면 어디까지 오냐? 우리 그런 거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수MS가 오늘 금요일인데 60주선을 뚫었다. 만약에. 근데 다음 주부터 여기서 안 깬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해야 돼요. 여기까지 밀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수MS가 드디어 월봉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에서 나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친구가 60주선 돌파했으니까 다음 주에 안 착해주면 살 거야. 그렇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럼 샀어. 깼어. 그럼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짜는 거죠. 저거 깨면 나는 20주선 근처에서 한 번 더 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월봉에서 이런 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월봉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또 사고 하면 손실이죠. 우수MS는 추세 전환 턴 해놓은 순간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나가면 대박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조정을 주면 일봉에서 이제 월봉하고 주봉에서 그런 판단이 끝났으면 일봉에서 눌림목 줄 때 기다렸다 하면 돼요. 일봉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KB오토시스는 일단 목표가를 찍었는데, 목표 찍었어요.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여기가 찍었어요. 찍고 온 거예요. 뭐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좀 위험하고 지금 사는 거니까 주식은 내동매매하면 안 돼요. 이게 막 일봉에서 상 날아간다고 쫓아가지 말고 월봉을 보고 깼으니까 조정 들어올 거예요. 자, 주봉에서 일단 조정 들어오면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대충 6,000원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럼 손실이 크겠죠. 기다리는 거죠. 6,000원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60원 얼마야? 8,100원. 그러면 8,100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쯤이세요. 여기가 어디냐? 결국 KB오토시스가 자 올라갔죠. 그럼 떨어지고 조정 거치고 21선하고 만나겠죠. 여기가 바로 8,100원이 될 확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지금 날아가면 될 거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 눌림목에 사게 되고 조정이 왔을 때 올라가는 거라 두 번째 올라갈 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데 즉 KB오토시스는 일봉에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이제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닌데 내가 손실권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주봉에서 눌림목 줄 때 즉 5주선까지 떨어지면 그 근처에서 사는데 그런 자리가 일봉에서 21선이 될 확률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